말레이시아가 FA50을 선택한 순간부터 조용히 벌어진 변화는 단순한 기종 교체가 아니었다. 경쟁 기종들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낸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자 항공 전문가들은 더 이상 수치만의 비교가 아니라 실전적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한 항공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기종의 이탈률 변화를 정밀 분석하며 FA50 계열기의 압도적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M346은 초기에 약 3.27%였던 이탈률이 시간이 흐르며 5%대 중반으로 상승했고 러시아의 약130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안정성 면에서 확신을 주지 못했다. 반면 FA50은 운용 초기에 약 3%였던 이탈률이 오히려 2.5% 수준까지 하락하며 플랫폼 자체의 성숙도와 설계 완성도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수치는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 조종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탈이나 예기치 못한 기계적 결함은 단순한 사고 위험이 아니라 국가 공군 전력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FA50 계열기가 보여준 실적은 전 세계 30만 비행시간을 누적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조종사 사망 사고조차 없었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이는 어떤 홍보 문구보다 강력한 진실이며 훈련기와 경전투기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다목적 플랫폼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안정성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 기지에 우선 배치된 12대의 FA50GF를 직접 운용한 조종사들의 평가가 대단히 인상적이다. 그들은 FA50으로 비행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만족을 넘어 명확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압도적인 가동률 덕분에 원하는 시간대마다 훈련이 가능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집중 비행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종사의 숙련도 향상 속도를 비약적으로 어울리는 핵심 요소며 조만간 폴란드 공군 최초의 FA50 전담 교관 조종사가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미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이르네우스 노박은 직접 FA50을 조종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동일 임무를 수행할 때 FA50이 시간당 약 1.5톤의 연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F-16은 약 3.5톤을 소모했다는 것이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운영비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전력 유지와 훈련량 확대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FA50은 복자 구조 덕분에 2명의 조종사가 동시에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훈련 효율 면에서는 F-16 대비 6배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숫자로 드러나는 차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각국 공군의 미래 전력 운영 방식을 바꿔놓을 만큼 설득력이 강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미 계약된 FA505CP의 36대 물량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체 확보를 앞당기자는 주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로 FA50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 안보 환경이 빠르게 요동치는 가운데 안정성과 효율성, 훈련 가속 능력까지 갖춘 플랫폼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이며 FA50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한 몇 안 되는 기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A50 단자형 개발의 본격화는 단순한 기체 개량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 개발로 평가되고 있다.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치환하는 수준을 넘어 기수 직경 자체를 넓혀 더 큰 A4 레이더와 신규 항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구조가 전면 재설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는 기존 복자형에서 축적한 방대한 시뮬레이터 데이터와 비행시험 경험을 기반으로 단자형 고유의 비행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구축하는 개방형 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파생형이 아닌 독립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단자형 개발과 동시에 별도 전용 시뮬레이터까지 구축한 점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대당 200억 원이 넘는 고가 장비를 수출 확신 없이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카이가 단자형 전용 시뮬레이터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 개발이 아니라 FA50 계열을 멀티롤 전투기급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계획이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폴란드가 FA50GF 도입 당시 맞춤형 시뮬레이터까지 확보해 자체 훈련 생태계를 완성했던 사례와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의 F-35 프로그램이나 스웨덴의 그리펜이 기체 단독 판매가 아닌 훈련 운용 생태계 전체를 패키지로 제공하며 고부가 가치 모델을 완성한 것과도 유사하다. 즉 FA50 단좌형 개발은 단순한 훈련기의 확장이 아니라 새 시장을 열기 위한 전략적 전기이며 카이가 수출 패키지를 고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FA50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FA50 단좌형, 즉 F50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방동체 교체이다. 조종석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술을 재정비해 대형 레이더와 보다 고성능 임무 컴퓨터를 탑재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FA50이 지금까지는 훈련기 기반의 전술 플랫폼으로 분류되었다면 앞으로는 본격 전투기 시장에서도 경쟁 가능한 포지션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조종석 내부 인터페이스를 KF-21 기준으로 재설계함으로써 FA50과 KF-21 간 운용 전환 과정이 더욱 자연스럽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생긴다. KF-21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배치에 들어가는 흐름을 고려하면 FA50 계열은 그 아래 단계의 전술 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단좌형 개발은 단순한 기체 확장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술 운용 계층을 완성하고 동맹국 공군의 훈련 체계를 함께 현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는 FA50이 단순한 경전투기를 넘어 장기 전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제시장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해외 언론들은 FA50 단좌형 개발을 두고 독립된 신규 전투기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경쟁국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경전투기 시장에서 가성비 우수한 기체 정도로 인식되었던 FA50이 이제는 더 높은 단계의 전술 전투기급 기능까지 흡수하며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체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각국의 전력 계획에서 FA50을 단순히 훈련용이 아니라 미래 전술 운용의 중간 버프로 고려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FA50 단자형 프로젝트는 단순 개발이 아니라 훈련과 실전, 효율성과 전투력,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묶어내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형 항공전력의 수직적 구조를 완성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공군이 기존 보유한 FA50 12대에 이어 상반기에 추가 도입할 12대까지 모두 타우러스 350K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 보고가 아니다. 이는 중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사실상 부재하던 필리핀 공군의 전략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중형 전투기급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다. 그러한 환경에서 소형 플랫폼인 FA50과 타우러스 350K의 결합은 기술적 성취 이상의 정치-군사적 파장을 갖는다. 불가리아 군사 전문 매체는 타우러스 350K가 FA50에 통합될 경우 기체의 전략적 가치는 기존 평가를 넘어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도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심은 소형 플랫폼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수행 가능한 다목적 전술기로의 도약이다. 기존 FA50이 높은 기동성과 경제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전장 외곽에서 고위력 목표를 타격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향후 구매 후보국에게도 높은 매력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타우러스 350K는 기존 350 시리즈의 핵심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제약을 고려해 경량화된 모델이다. 특히 스텔스성 향상과 침투 비행 안정성, 장거리 활공 능력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기체에도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FA50은 기존 강점이던 비용 효율성과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아우르는 전술 전투기급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장 통합이 아니라 한국산 항공 플랫폼이 국제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적 패키지를 제공하는 구조적 변화다. FA50의 낮은 운용비와 서방 무기체계와의 높은 호환성은 필리핀이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미국제 무장의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지보수 효율과 전술적 유연성 이번 타우러스 통합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 가치의 강력한 전술적 무게를 추가한 셈이다. 해외 언론들이 FA50 을차세대 경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필리핀 현지에서도 즉각 반향을 일으켰다. 추가 FA50 구매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문가 포럼에서는 KF-21이 필리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MRF 사업에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관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KF-21이 필리핀 전술 항공력 강화의 핵심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징후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해부터 MRF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이는 단순히 즉각적 전력 보강이 아닌 장기적 항공 호위 능력 확보를 위한 필수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현재 필리핀은
KF-21, 미국산 F-16 바이퍼, 스웨덴 그리펜을 두고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A-50에 대한 높은 신뢰가 KF-21 평가에 자연스럽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미 검증된 한국 플랫폼의 안정성과 호환성이 상위급 전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필리핀 MRF 사업은 약 40대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장기적 작전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다. 그 가운데 초도 물량 약 10여 대에 투입될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배정된 상태이며 현재 후보는 KF-21과 F-16으로 사실상 좁혀지고 있다. 필리핀 내에서 KF-21이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명확하다. FA-50에서 이미 증명된 신뢰성과 운용 효율, 그리고 타우러스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술적 변화가 필리핀군 내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장기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기체 성능만이 아니라 운용 생태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산 전투기가 바로 그 통합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KF-21이 최종 선택지로 거론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FA-50 확대 도입과 타우러스 통합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항공력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다. 필리핀이 FA-50을 통해 전력 체계를 정비하는 동안 국제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의 확장성과 특히 프랑스의 메타디펜스는 KF-21이 향후 안전한 다목적 전술기로 진화할 경우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기존 유럽 주력기뿐 아니라 최신형 F-15EX보다도 유지비, 무장 호환성, 전술적 유연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장점 나열이 아니라 실제 설계 구조가 가진 확장성과 한국형 개발 방식의 속도가 만들어낸 현실적 평가다. 메타디펜스는 특히 KF-21의 개발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기존 서방 전투기는 초기 설계부터 완성형 목표를 정한 뒤 수년간 통합 작업을 거치는 방식이지만 KF-21은 한국식 진화형 구조로 설계되어 단계별 업그레이드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폭넓은 무장 선택과 다양한 임무 시스템을 짧은 주기로 반복 통합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여기에 타우러스 같은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통합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거의 5세대급 전술 체계를 갖춘 실질적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인 FA-50 계열에서 확인된 사실과 연결된다. FA-50이 서방무장 계열과 높은 호환성을 보여준 사례는 KF-21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FA-50 운용국은 KF-21을 장기 전력 옵션으로 자연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산 전투기 체계가 훈련기에서 고성능 전투기까지 연속된 전력 생태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경쟁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지 않았다. 튀르키예는 이집트 국제 에어쇼에서 휴르젯을 공개하며 한국산 항공 플랫폼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외형상 고등 훈련기지만 애초 개발 목적이 F-5 계열 전투기 대체였던 만큼 다목적 경전투기 시장을 겨냥한 의도가 명확하다. 그러나 실질적 성능과 검증 수준에서 FA-50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휴르젯은 아직 체계 통합 단계조차 명확하지 않고 무장 운용 데이터도 부족하다. 반면 FA-50은 이미 필리핀과 태국, 폴란드에서 실전 투입과 훈련 운용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다. FA-50은 나토 무장 통합이 가능하고 미국제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접근성도 압도적이다. 실제로 필리핀 알라위 전투에서 FA-50이 실전 투입되어 효과를 입증한 사례는 훈련기 기반 플랫폼이더라도 작전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반면 휴르젯은 아직 단 한 번의 실전 기록도 없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력 여부가 아니라 플랫폼 성숙도와 기술 통합 안정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성능 격차 또한 뚜렷하다. FA-50은 최고 속도 마하 1.5를 돌파하는 반면 휴르젯은 마하 1.2에서 1.4 수준에 머문다. 실용 상승 한도에서도 FA-50이 우위를 보이며 고도 전투와 회피 기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무장 탑재량 역시 FA-50이 최대 4.5톤 이상을 운용할 수 있는 데 반해 휴르젯은 약 3톤 수준으로 실전 임무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전투기 시장에서 휴르젯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 특히 서방 무장 통합 여부는
국제시장 경쟁력에서 결정적 요소다. FA50은 AIM-9X, AIM-120, AGM-65 등 미국제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구매국이 기존 보유 무기 체계와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반면 휴르젯은 튀르키예 국내 무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 무장 체계를 이중으로 운용해야 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휴르젯과 FA50은 외형상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전 배치 경험, 호환성, 기술 성숙도, 무장 통합 범위에서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튀르키예가 휴르젯을 통해 한국산 플랫폼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한 칸 전투기 홍보 전략의 반복일 뿐이며 실질적 경쟁 구도에서 FA50을 따라잡기에는 구조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산 플랫폼이 국제시장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기반 경쟁으로 단계가 완전히 올라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형 항공전력의 또 다른 핵심은 국산 A4 레이더 개발 속도이다. 현재 리진넥선이 개발 중인 차세대 A4 레이더는 이미 환경 시험을 마쳤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에서 시험 항공기에 장착해 2년간 본격적인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냉식 냉각 구조를 채택한 이 레이더는 기존 순행식 대비 소형화와 경량화에 유리하며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확장된 탐지 범위를 제공한다. 이는 기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FA50의 최적화된 설계로서 향후 한국과 동맹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 요소다.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등 초기 인도 물량에는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로 인해 국산 레이더가 아직 완전한 양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산 장비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 승인 제약이 크게 줄어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획기적으로 감소해 실질적 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산 레이더는 정비 시 제조사 인력이 직접 투입돼야 하고 부품 수급도 해외에 의존해야 하므로 비용이 최소 4배 이상 비싸다는 점에서 국산화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문제는 일정 지연이다. 카이는 2022년 폴란드와 FA50 블록 2형 36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1월부터 인도를 시작해야 하지만 미국의 임무 컴퓨터 수출 허가가 지연되면서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승인 후에도 레이더 통합과 시험 절차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최근 미국 RTX와 회담을 통해 미사일 인도 가속화와 생산 거점 확보 문제를 논의했고 해당 내용이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폴란드는 FAO 공지 F12대를 이미 운용 중이지만 본격 전투형 FA50 블록 2형에는 AIM-9X, AIM-120 등 서방 표준 공대공 미사일 장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는 단순한 전투력 증강이 아니라 나토 표준 전력으로 완전히 편입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는 언제나 변수로 작용해왔고 이번에도 그 불확실성이 생산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폴란드가 요구한 차세대 GPS 항법 장치 역시 아직 미국 측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공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FA50의 다목적 전투기적 특성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동일 플랫폼에서 훈련과 전투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필리핀 알라위 전투에서 실전 투입되어 효과를 입증한 전례까지 존재한다. 한국 공군이 20년 이상 T-50 계열을 운용하며 10만 시간 무사고 기록을 달성한 사실은 기체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다. 나토 국가들이 보유한 F-16과 F-35와 높은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점 또한 서방 시장에서 강력한 장점이 되었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된 유럽 동부에서 FA50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폴란드는 이미 F-16 현대화에 약 10조 원을 투입했고 그중 절반을 소진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개량 사업이 아니라 향후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확보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F-35A 32대는 2028년 이후 순차적 인도가 예정되어 있지만 유지비와 운용 제약으로 인해 상시 전력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러시아와 직접 맞서는 최전선 국가임에도 항공전력은 100대 이하에 머무르는 구조적 약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F-16 현대화와 F-35 도입 사이의 공백을 메워줄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 폴란드는 FA50 블록 2형 계약에서 이미 현지 정비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경험했으며 이는 KF-21 협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지 조립 라인 구축, 부품 생산 참여, 자체 무장 체계 통합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 수입을 넘어
폴란드가 자체 항공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F-35라는 전략 장비를 통해 동유럽의 군사 의존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높은 비용과 생산 지연으로 인해 폴란드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묘한 균형을 제공한다. 실제로 FA-50 도입 사례는 이를 완벽히 증명했다. 폴란드는 미국제 무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한국 플랫폼을 통해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술 항공력 부족이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단순한 기체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 전력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고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KF-21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균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향후 유럽 안보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형 항공 플랫폼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